네,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태교라는 주제로 랜선으로 사무교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될까? 우리 배철성 원장님이 추천하는 방법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강의에서 태교에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태교의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앞에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틀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태교를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마 조형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엄마가 가슴에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 뱃속에 있을 때와 유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과연 이 엄마들은 내가 야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아기가 사랑스럽고 아기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태교도 똑같습니다. 이 아기가 내가 잘 키워서 뭐 좋은 뭐 판검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태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욕심 없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산모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입니다. 성별. 엄마들이 요즘은 이제 요령이 들어서 제가 이제 태교 교육을 이제 한 번씩 하니까 선생님, 아기 성별을 알아야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강제로 이제 알려달라고 이야기 많이 해줘. 근데 요즘은 초음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초음파만 봐도 산모들이 대충 알게 되죠. 별 문제 없는데. 근데 성별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야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스트레스, 수유, 젖을 꼭 먹여야 되는지, 젖은 잘 나올까? 이런 스트레스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걱정들은 출산 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내가 자연 출산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출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태아의 모습을 욕심 없이 아기 자체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이게 광범위한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교육의 기본이 피그멜리온 효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긍정의 효과입니다. 긍정의 아기들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칭찬을 먹고 자라요. 우리 아기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야는 더 잘하게 돼요. 근데 너는 왜 이걸 잘 못하노? 너는 왜 이걸 잘 못하노? 이러면은 나는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그멜리온 효과인데 모든 교육을 이 긍정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기가 잘하는 면을 더 강조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태교도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인데 감각이 있어야 되고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기는 오감도 다 있고 기억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여건이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청각 태교를 많이 하는데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청각 태교가 중요한 이유가 귀로 직접 이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 전달되는 청각 통로와 촉각 통로 두 가지 통로로 하기 때문에 청각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뇌 세포 발달을 보면은 아기들이 그 뇌 공간은 물론 머리가 커지겠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세포 수가 많아지면은 점차 이렇게 뇌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 세포 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한 35주가 되면은 뇌 세포 수는 20대, 30대 성인들과 뇌 세포 수가 똑같아집니다. 뇌 세포 수로만 따지면은 35주 되면은 엄마 아빠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IQ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경험치가 이제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주가 되면은 엄마 아빠보다 뇌 세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뇌 세포 수가 가장 많아요. 예전에는 사람은 태어나면 뇌 세포 수가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뇌 세포 수가 태어났어도 다시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는 그 뱃속에서 자라는 역순으로 이렇게 뇌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기의 뇌 세포 수로 따지면은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 세포 수만 많다고 사람이 지능이 높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세포 간의 그 교류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뉴런이라고 얼마나 많은 교류가 되어 있는지. 3개의 세포가 있을 때 2개씩만 교류되는 것보다 이 3개의 세포가 같이 교류되는 게 훨씬 더 지능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 간의 교류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은 그만큼 아기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도 아기가 사고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아빠들이 태교를 하시라고 하면 아기 태명만 불러줍니다. 사랑아, 뭐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고 태교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기 내 세포끼리 교류를 많이 하게 하려면은 다양한 주파수의 음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 효과라든지 이런 모차르트 음향들이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 음악은 굉장히 복합 음향입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음향들이 아기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에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연의 음향도 굉장히 좋은 복합 음향이 되겠죠. 자연에 나가면은 바닷소리 들리지, 바람소리 들리고, 낙엽 뒹구는 소리, 나뭇가지에 바람 스치는 소리, 다양한 주파수의 음향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태교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음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태교는 어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애기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애기 자체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환경을 임신 기간 동안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태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태교 정말 중요하네요. 예. 말씀하신 피그말리온 효과를 적용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산부인과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난임인 분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처음에 임신이 굉장히 어렵게 아기를 기다리다가 임신이 됐는데 아기가 초기에 잘못된 경우가 있죠. 잘못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보면 부모들이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아기가 괜찮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아기가 잘못되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 유산되는 원인 중에 한 거의 60% 이상은 처음에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만날 때 이게 DNA를 교환하면서 DNA 사고가 나요. 이게 실제 DNA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분이 결손된다든지 뭐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6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다음에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현재에 어쨌든 간에 충실하고, 이 현재를 가지고 좀 미래적인 관점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교에 대한 방법,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뿐만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그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태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산모 수첩 데이로그